안녕하세요. 중소돌이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0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이 0.95%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양매도가 이 시간에서 나왔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오후장 3시 넘어서 좀 땡겨주는 흐름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투신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 투신 같은 경우는 오전에 팔고 오후에 좀 땡기는 그림이에요. 그죠? 오전에 팔고 오후에 땡기는 그림. 그리고 또 오늘 투신과 사모펀드가 양 매도세로 나타나면서 간만에 어제 기타법인이 좀 사준다 했더니 역시 나였고 양매도가 나오면서 좀 낙폭을 키웠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전장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갭 차이가 좀 났는데 그래도 한 0.6%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오후장에 확실히 하락할 때는 가벼운 코스닥이 빠질 때 빠르게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국채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시장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셨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도 역시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다 미국 시장이 괜찮으면 이제 뭐 중국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이야 당연히 외국 자본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들어온 자본이기 때문에 요런 시장일 때 특히나 뭐 우리만의 악재가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든 아니면 애매한 그림이 나올 때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이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 전문 쪽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코스닥은 특히나 코스피는 그나마 우량주 시총 높은 것들 위주로만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방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냥 지들 수익 보기 위한 매매 수준인 거죠. 그런 매매 수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땐 더디고, 왜? 상승할 때도 얘네들이 팔고 하락할 때도 얘네들이 팔고,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확실히 속도가 빠르게 붙는다. 올라갈 땐 더디더라도 하락할 때는 빠르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양매도가 나와버리니까. 올라갈 때는 외국인 매수세만 나오는 거고. 그런 기준이고요. 어찌됐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이 매매 말 그대로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을 보는 구조로 좀 변경되는 좀 발전된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맨날 뭐 12 발행 물량 혹은 IPO 물량 아니면 공매도 요런 쪽으로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니까 허구한 날 팔아야 된다라는 것밖에는 뭐 말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뭐 어찌됐든 어제 코스닥 말씀드렸듯이 96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부터 쭈구쭈구쭈구 밀리더니 945포인트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자리는 지키고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시간이 적어서 거기까진 안 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945포인트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다. 하지만 내일 시가가 942포인트나 945포인트가 아닌 자리에서 이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937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3000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이탈해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고,
그럼 이제 3000포인트에서 2990포인트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2940에서 3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누르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도 쌍바닥의 모습을 한번 만들 확률은 있습니다. 요렇게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다. 조금 더 열어놓을까요? 2920포인트까지 열어놓을게요. 저는 요 자리까지 밀릴 수는 있다. 어떻게든 빠르게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밀린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3월달은 물 건너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4월, 5월달 횡보하는 시장이 나올 거냐, 아니면 다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올 거냐의 관점인데,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좀 4월달에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4월달까지는 조금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일단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니까 일단 이 중간값은 이탈하지 않았다. 일봉상에 하락하는 추세선을 살짝 깨고 내려앉긴 했지만 뭐 빠른 시일 안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갖다 놓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주봉상의 추세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000포인트를 지지하고 나면 다시 302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 3020포인트 위로 다시 올려다 놓은 게 3030포인트네요.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안전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수가 애매해서 이 코덱스 선물 인버스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하락을 해주고 나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박스권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단기적인 하락은 지지는 여기 바닥, 목표가는 요 안에까지는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빠질 자리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은 자리예요, 현재로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위에서 누르는 이 단기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지금 깔고 있거든요. 현재 요 이평선도 여기서 걸렸다가 이제는 이 밑으로 깐 자리예요. 그러면 위로 한번 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여기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평 따먹기로. 일봉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그리고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주봉상에서는 아직 넘기지 못했죠. 넘길 수 있는 자리가 2250원. 225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온다면 245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2250원을 넘긴다면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 5일선과의 거리는 남아있다. 이 5일선과의 거리가 2,500원대. 그러면 2,470원에서 2,5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달. 아직 뭐 거래량이 빵 하고 안 터져서 이 자리를 맞고 밀리는 그림이 이번 달에 나오긴 했는데, 다시 분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와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위에 있는 고점은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바닥 잡고 여기에 중간값을 딱 하고 그려보면 어디? 2,100원이 나오죠. 그죠? 그 중간값을 올라탄 그림인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값과 고점의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지금의 딱 2180원이에요. 거진. 뭐 이 중간값을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면 2250원까지는 한번 쏴준다라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면 다시 2100원대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이 2140원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코덱스, 이게 고버스가 2140원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고버스는 한번 상승을 할 거고 지수는 또 한 차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봉은, 코스피의 일봉은 이 쌍바닥을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짝꿍댕이로 바닥을 좀 만들어주면 좋은 그림인데, 요런 추세를 뚫고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쌍바닥을 찍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상 지금 1% 빠지는데 종목은 5에서 10%예요. 너무 과하게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한 차례 바닥을 찍어 놓고 한 번 더 누른 역삼각형으로 바닥을 찍었던 종목이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를 때는 여기 요 위에서만 지지를 받으면 돼요. 여기 920포인트. 그러면 920포인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추세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기준으로는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부터는 뭘 또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뭐 내일 오를 거 뭐 대응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차트 종목을 가지고 차트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좀 시간을 보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 감사 시즌이죠. 이제 감사 시즌도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이번 달까지 하면 외국계 기업 아닌 이상은 감사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누르스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차트에 답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밑도 끝도 없이 흘러내려요. 즉 누군가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판단하는 기준.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월봉상에 쭉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이 요 자리죠. 1450원. 그죠? 1450원이지만 이 차트상의 추세로 본다면 요렇게 추세가 잡혔던 그림이에요. 기존에 1단계 밑바닥으로 추세를 연결해서 넘어갔던 자리고, 그러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추세의 각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나면 상장 폐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흐름은 깨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다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저점이든 아니면 몸통에 대한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기준이거든요. 요렇게. 그럼 오늘 이 몸통에 대한 저점은 확인을 했죠. 저점은 확인을 했지만 상장 폐지 시즌, 감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하고 올라오면서 거래소 공시가 뜨면서 거래 정지를 당해버리고 마무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찌됐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이게 저점은 잡았던 자리는 당연히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승을 알렸던 자리는 어디? 여기에요. 그러면 얘는 넉넉 잡더라도 2,500원을 이탈하고 나면 정리하는 관점이 맞아요. 아무리 손해를 많이 본다 하더라도 2,500원이 넘어가면 얘는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버틴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는 기준은. 그럼 실제적으로는 그건 월봉상이었고, 일봉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의 모양을 가졌던 자리인 거고, 이렇게 가졌던 자리죠. 그러면 이 박스권을 깨고 상단을 깨고 다시 내려 앉았다면, 혹은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놨던 저점을 이탈을 했다면 어디? 여기서는 무조건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라내고 밑에서 다시 잡을지언정.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 빠지는 게 13%잖아요. 12%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데는 몇 프로? 14, 5%가 나와요.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서 빠지고 올라오는데 이 수익률과 손실률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뭐 100%다 못 털더라도 뭐 내가 여기서 100원 들고 있던 종목을 손절을 여기서 80원을 하고 20원 아까워서 못 팔고 들고 있다가 얘가 요만큼 빠진 뒤에 여기서 팔았던 80원 80주라고 할 수 있죠. 80주인데 뭐 어차피 손실을 봤을 거니까 70주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오면 몇 주? 100주에서 120주를 살 수 있어요. 결국은 그냥 들고 있었다면 100주였던 걸 밑으로 내려오면서 120주, 130주를 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샀을 때 100만원 주고 100주 샀는데 여기서는 90만원 가지고 130주나 120주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대한 10만원은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됐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 마이너스가 안타까워서 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혹여나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밑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0만원 샀던 거 밑으로 빠지면 300이나 500밖에 안 사요. 여기서 800만원 손절을 200만원 손절을 쳤다 하더라도 이 800을 다시 여기다 못 태우는 게 개인의 심리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상장 폐지는 잘들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적으로 보면, 자, 현대바이오. 자, 기존에 말씀드렸던 66,000원에서 7,000원대 찍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한 차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자리죠. 이렇게 잡고, 여기에 대해서 50% 정도 잡으면 얼마? 56,000원. 여기에 대한 30% 정도 잡으면 53,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30에서 50% 고점과 저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존의 저점을 한번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러면 종가는 이 자리 위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한 차례 누르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건 기존의 상한가 나왔던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그림이에요. 45,500원. 어디? 여기 상한가 저점 나왔던 자리. 그죠? 여기서 확인을 제대로 안 했죠. 요 자리를. 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자리였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눌렀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한번 깼다가 올려놓은 자리예요. 그죠? 깼다가 올려놓은 자리예요. 그럼 다시 한번 빠르게 여기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얘는 여기를 또 한번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벽에
뽕 하고 구멍을 뚫어놓는 것처럼 밑에 있는 얼음판에 구멍을 하나 지금 뚫은 거예요. 하나 뚫었어. 그래도 아직 얼어 있으니까 단단해. 하지만 다시 한번 뽕 뚫으면 뭐한다? 여기가 꺼진다라는 거죠. 그럼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주봉이나 주봉상으로 보면 밑으로 내려올 자리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자리가 나오죠. 4만원대에서 여기까지 42,000원대. 월봉으로 보더라도 밑에서 받아줄 자리가 4만원대예요. 4만원에서 42,000원대.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42,000원대가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이 4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봉상에서도 이 이평선들을 다 깔고 내려앉았죠. 캔들이 먼저. 그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이평이 가는 길이 그래도 앞길이에요. 장기평선들은. 근데 이제 꺾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빠르게만 캔들을 잡아 돌려놓는다면 얘는 요렇게 그냥 평행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해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내린다면 이제는 캔들이 주저앉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 역배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는 추세가 밑으로 하방으로 꺾인다. 그러면 42,000원, 4만원대까지 내려와야만이 단기적으로 이 안전하게 횡보의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를 보면요,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관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하방이 여기까지 일단 다 내려왔죠. 기존의 단기적인 이 박스권 자리까지. 요렇게 요 박스권 자리까지 거진 다 내려왔어요. 14만원.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14만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당연히 밑에서 또 지켜줄 자리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월봉상에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13만 7천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요 자리죠. 14만 1천원. 요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요거 하나, 요렇게. 주봉으로 봐도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13만 5천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네요. 대신 아직 이 자리 14만 1천원이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만이 얘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혹여나 깨져서 13만 6천원 부근까지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놔야 돼요. 확실히 추세를 베껴 먹었거든요. 꺾어서 베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좀 움직이는 진정봉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양봉으로 감싸든지 둘 중에 하나, 뭐라도 한테 이슈가 좀 뉴스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 자, 월봉상으로 보면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55,000원, 그리고 위에서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딱 57,000원, 지금의 자리예요. 지금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줄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주봉상에서는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기존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렇게 요 자리에요. 그러면 얘가 요 자리까지는 눌릴 수는 있어요. 정말 무슨 악재가 터지든 시장이 너무 안 좋더라도 대신 요런 자리까지 밀려서 지지를 받는다면 어디 다시 6만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6만원을 넘어야만이 67,000원대까지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난다 라고 보셔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는 좀 이 하락이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장이 애매하고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받는 그림들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못 가는 그림이에요. 얘도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겠네. 5만 5천원 부분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되겠네요. 시장이 현재는 애매한 자리고 고버스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대응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에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얘는 뭐 해야 된다?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느냐 지키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찌 됐든 간에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상승을 강하게 뽑아주고 나서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처음엔 여기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한 차례 더 밀었고,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있는 고점 부근인 라인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반등 같은 반등을 한 번 정도 했다가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갭 띄우자마자 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못해도 요 자리는 지켜야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31,500원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그림이다. 못 지키면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는 열려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26,500원까지 이러면 뭐 굳이 올라온 이유가 없죠. 뭐 말 그대로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굳이 이 치료제가 과연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재료냐라고 봐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차트는 어느 정도 재료를 선반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료가 나오기 전에 차트를 먼저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만들어 놓고 재료를 터트리면서 이 상승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쳐 빠지는데 여기서 뉴스가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이렇게 못 날아간다고요. 못 날아가요.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저항을 쳐맞고 눌리게끔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뉴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이런 자리까지 밀어버린다면 그닥 이 치료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메리트가 별로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는 부분이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거짓 밀릴 때까지 다 밀렸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대웅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밀릴 때까지 거진 다 밀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진 다 밀릴 때까지 밀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사실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요. 어찌됐든 바닥을 찍었고 현재는 이래나 저래나 박스권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뭐 이렇게 쌍바닥 같은 모양은 만들어줄 순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만 봐도 그렇죠. 계속 요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못해도 19,000원대에서 20,000원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슈팅은 내놓은 자리예요. 내일 혹여나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딱 지금 여기 저항을 딱 쳐맞았거든요. 어디? 첫 번째 상승하고 눌렀던 요 저점을 올라타지 못했어요. 그죠? 만약 이 자리 위 21,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나온다면 얘는 목표가로 정해볼 수 있는 자리가 26,500원대. 그 중간에 2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24,000원이 1차, 26,000원이 2차, 그리고 3만원대가 3차의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실제로 제가 공부방에서 저희 회원분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열어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주식은 항상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만이 내가 먹을 것도 더 먹을 수 있고 잃을 것도 덜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